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투자 원칙. 그레이엄은 증권 분석에 앞서 투자와 투자자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호황기에는 대박을 노리면서 추격 매수를 일삼고 불황기에는 공포에 질려 손절매로 스컷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결과적으로 비싸게 매수해서 싸게 매도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탐욕과 공포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강조한다. 이 책에서는 따라서 증권 분석 기법은 많이 다루지 않고 주로 투자 원칙과 투자 태도를 다룬다. 독자들이 실패하기 쉬운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잘 맞는 건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우리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많이 논의할 것이다. 실제로 투자자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투자에 대해 적절한 인식과 태도를 확립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일확천금보다는 작더라도 꾸준하고 확실하게 투자 수익을 거두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마디로 토끼보다는 거북이 스타일이 바람직하다. 공상소설 같은 화려한 성장 스토리에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재무회계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을 분석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목표 주가를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 펀더멘털을 근거로 내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군중심리에 휘둘려 뇌동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내재 가치보다 저가에 매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급격한 주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투자 전략을 유지하려는 나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된 1949년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적절한 투자 기질을 갖추는 편이 재무, 회계, 주식시장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투자 기질을 갖춘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유지한 사례가 많다. 건전한 전략을 제대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도 절대 아니다. 1장.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을 한마디로 건전한 투자 원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바둑에서 아마추어 18급이 프로 구단과 대국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프로가 100점 100승할 것이다. 그런데 투자 전문가와 일반 투자자가 계급장을 떼고 맞붙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그렇다면 투자 전문가가 무조건 유리할까? 그레이엄은 기질을 갖추면 일반 투자자도 승산이 있다고 단언한다.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기질 또는 태도라는 것이다. 존 미하일레비치는 가치투자 실전 매뉴얼에서 그레이엄 스타일의 투자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레이엄 스타일의 심층가치 종목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특히 포트폴리오의 시장 가격이 급락할 때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보유 종목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될 것처럼 보인다. 이류 경영진이 운영하는 이류 기업들이라서 자산을 탕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층가치 주식에 투자하려면 대수의 법칙을 믿어야 한다. 지금까지 심층가치 주식이 초과 실적을 기록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진 잘 분산된 심층가치 포트폴리오에서 만족스러운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그레이엄 스타일의 심층가치 종목을 이류기업이라고 단정짓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적이 악화되어 주가가 최저가를 갱신하는 암울한 시점에서는 매수를 꺼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이다. TV 토론을 보면 대단히 논리적이고 논쟁에 능한 인사가 있다. 그분을 두고 세간의 평은 뚜렷하게 나뉜다. 어쩌면 저렇게 옳은 소리를 속이 시원하게 잘하냐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태도가 정말 싸가지가 없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어떤 일에 문제가 발생하면 남자는 해법을 제시하고 여자는 공감을 나눈다고 한다. 경험에 의하면 투자에는 학벌보다 투자자의 관점 즉 투자관이 훨씬 중요했다. 펀더멘털에 근거를 두고 역발상 투자를 하다 보면 대중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관이 독립적이라면 남다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가치투자의 비밀에서 가치투자의 원칙을 이렇게 정리했다. 가치투자는 단순하다.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따져보라 내재 가치, 손해보지 마라 안전마진.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싸면 투자를 두렵게 만드는 주변의 소문은
모두 무시하고 살아. 반대로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높아져 안전마진이 사라지면 주위에서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도 팔아라. 성공한 투자자들은 모두 대중을 따라가지 않고 과감하게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단순한 원칙만 지킬 수 있다면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투기의 유혹. 성장주 중에는 순자산 가치의 몇 곱절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좋은 주식도 많지만 경험을 돌아보면 이런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변덕과 기복에 마음을 졸이게 된다. 반면 순자산 가치와 비슷한 가격의 공익기업수도 전기, 가스회사 주식을 산 사람은 자신이 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소유주라는 생각에 주식시장이 변덕스럽게 오르내리더라도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화려하고 위험스러운 성장주를 사는 짜릿한 모험보다는 방어적 투자 전략을 선택할 때 더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다. 안전하고 건전한 전략을 벗어나 위험을 무릅쓰려면 반드시 적정 기지를 갖춰야 하며 수많은 난제를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모험을 감행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특히 자신이 투자와 투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지,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안전마진 원칙에 바탕을 둔 건전한 투자 기법을 유지하면 매력적인 실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방어적 투자가 주는 확실한 실적보다 더 높은 실적을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기질과 능력을 돌아보아야 한다. 건전한 투자 원칙을 지키면 대개 건전한 실적을 얻었다. 우리는 향후에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투자해야 한다. 성장주에 투자하면 당장이라도 대박이 터질 것만 같다. 부푼 기대를 갖고 성장주에 투자하면 아마도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짜릿한 재미를 맛볼지도 모른다. 현대투자이론의 핵심인 CAPM, 캐피털 애셋 프라이싱 마덜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따르면 위험이 클수록 기대 수익도 커진다고 한다. 그런데 이론과는 달리 위험이 큰 성장주에 투자했다고 반드시 커다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장률이 낮지만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가치주를 저가에 투자했을 때 기대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 성장주 투자에 비해 가치주 투자가 높은 수익을 거둔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주가가 매우 낮을 때에는 사람들이 모든 주식을 매우 위험하다고 간주했는데 곧이어 사상 최대 상승장이 시작되었다. 반면 과거 경험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주가가 상승했을 때 사람들은 주식 매수자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투자자라고 불렀다. 정말이지 역설적인 현상이다. 시장 분위기가 극단적 비관론에서 극단적 낙관론으로 바뀌면 매우 노련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이를 앞날이 순탄치 않다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인다. 3장. 원하지도 않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천사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애널리스트, 투자 상담사, 뱅커, 투자자문회사 등은 직업적으로 투자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니 논외로 하겠다. 그런데 기자, 교수, 유사자문업자, 유튜버 선후배, 심지어 사돈의 팔촌과 이웃 사촌까지 나를 성공적인 투자자로 만들지 못해서 난리다. 그분들의 하해와 같은 사랑은 고맙기 그지없지만 참으로 오지랖이 대단히 넓은 분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설적으로 이분들이 금융위기, 무역갈등, 경기 침체 등을 거론하는 주식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합창할 때가 바로 저로의 투자 기회였던 적이 많았다. 리처드 번스타인은 소음과 투자에서 정보라 불리는 것은 거의 소음이다라고 일갈하고 있다. 투기는 항상 매혹적이며 특히 이익을 내는 동안에는 대단히 재미있다. 운을 시험하고 싶다면 원금 일부를 금액은 적을수록 좋다 떼어내서 투기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라. 주가가 상승해서 이익이 증가해도 투기용 계좌에 돈을 더 넣으면 절대 안 된다. 이때는 투기용 계좌에서 자금 인출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같은 계좌에서 투기와 투자를 뒤섞어 실행해서는 절대 안 되며 머릿속으로 투기와 투자를 뒤섞어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된다. 1장. 투기를 하고 싶다면 결국 돈을 모두 잃는다고 생각하고 하라. 원금 일부를 금액은 적을수록 좋다 떼어내서 투기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고 주가가 상승해서 이익이 증가해도 투기용 계좌에 돈을 더 넣으면 절대 안 된다. 8장. 아무리 투기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경고해도 투기에서 즉각적으로 손을 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게 말처럼 쉽다면 그는 인간도 아니다.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몸은 간절하게 원하는데 억지로 욕망을 억누른다면 부작용으로 언젠가 참담한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투기를 통제 가능한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면에서 그레이엄의 제안은 신의 한 수다. 투기용 계좌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개설하라. 그리고 일정 금액의 한도를 지켜라. 금액은 총 자산의 1년치 이자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혹시 다 잃어도 나머지 자산의 1년 이자로 회복이 될 테니 말이다. 돈을 벌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그저 값비싼 유료 게임이라고 생각하며 즐겨라. 혹시 운 좋게 돈을 땄다면 곧바로 수익을 인출하라. 가까운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선물을 제공하며 기쁨을 공유하면 더욱 행복할 것이다. 청춘의 투자학. 똑똑하고 가난한 젊은이들은 투자에 매료되기 쉽다. 이들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도 어떻게든 현명하게 공격적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런 태도는 무조건 환영할 일이다. 젊은 자본가가 일찌감치 투자를 공부하고 경험하면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는 공격적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실수도 저지르고 손실도 보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실수와 손실을 딛고 일어서는 경험이 유익하다. 그러나 초보자가 공격적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노력과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먼저 증권의 가치를 공부해야 하며 가급적 작은 금액으로 가치 대비 가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시험해야 한다. 5장. 어른들은 청춘들에게 야망을 가지라고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학교의 주식 투자 동아리가 활발할 정도로 청춘들도 투자에 관심이 많다. 여담이지만 주식 투자에 호감을 가진 지도 교수님을 찾을 수 없어. 동아리 개설에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청춘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식 투자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청춘들의 난관을 일거에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해법으로 보인다. 그래서 투자에 목숨을 건다. 심지어 암호화폐로 한탕을 노리는 청춘들도 많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온라인 세상에 더 익숙하고 자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취업도 어려운 마당에 차라리 이판사판으로 전업투자에 도전하기도 한다. 젊은 전업투자자 이주영은 청춘의 투자학에서 20살의 주식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한다. 청춘들이 젊음을 담보로 무모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어차피 청춘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다. 버핏은 자신이 성공한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남보다 오랫동안 눈덩이를 굴려왔기 때문이다. 좀 더 일찍 투자를 시작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패트릭 오쇼너시는 밀레니얼 머니에서 젊음이 엣지라고 강조한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여 복리의 마법을 챙기라는 의미다. 취업 고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취업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다. 또 직업을 가진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 그럴듯한 집 한 채 장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자녀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래서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 리 대표는 엄마, 주식 사주세요에서 사교육에 쓸 돈으로 차라리 자녀들에게 주식이나 사주라고 권한다. 데니얼 피킷과 코리 렌이 공저한 워런 버핏 라이브를 참조하면 버핏은 2014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Q&A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금융교육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습관의 힘은 강력하니까요. 금융 문맹 상태에 빠지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나는 어린이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려고 백만장자 비밀 클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집에서 훌륭한 금융 습관을 배웠으므로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좋은 금융 습관을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금융 습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는 정규 교육 과정에 투자 과목이 개설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